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 155편의 영상의 주제는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나는 솔로다 10기의 돌싱 특집이죠. 거기 출연하신 상철님을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화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어, 지난 3화에서 그 상철님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상담사가 본 그 한 남자의 눈물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근육질의 상철님이 미국에서 이 돌싱 프로그램 나는 솔로다를 찍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셨죠. 돌싱 프로그램이니까 거기 출연하신 분들은 다 한 번, 두 번씩에 이제 두 번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아주 용기를 내서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뼛속 깊은 체육인입니다 하고 그 몸을 많이 근육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전에 그 이혼을 하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냥 핸들을 틀어버릴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제 그런 말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자기가 어, 운동을 하루에 3회를 하면서 살을 많이 뺐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어, 그 근육질의 몸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푸시업을 110번을 하면서 자기의 건강한 그 체력을 그 함께 출연하신 분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소개했죠. 그 상철님께서 3화에서 정숙님하고 1대1의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정말 기분 좋게 돌아왔죠. 그런데 그 영수님의 그 뜬금없는 그 정숙 씨를 향한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숙님을 제일 뭐 좋아했다 그랬나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그 상철님 옆에 앉아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상철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고 정숙님과 1대1에서도 나는 이혼을 한 그 미국에서는 그 전철을 엑스와이프라 그러죠. 엑스와이프, 허스밴 이렇게 하는데, 그 엑스와이프가 변호사였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난척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정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인데, 이건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나서거나 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또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남 앞에서 너무 과시하는 거, 이런 것을 나는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처하고도 그래서 이혼을 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의사면 so what? 그리고 뭐 자기 아내가 변호사였는데 어, 나는 이렇게 난척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하셨잖아요, 상철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게 되냐면,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여성이 이렇게 너무 두드러지게, 자기보다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벌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철님이 인터뷰에서 1대1의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 그 자기가 왕인가요? 이렇게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제가 뭐 여기 영상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가요? 난 난척하는 게 싫다. 그리고 뭐 그, 그 출연진 모두에게 음, 어,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와라. 그리고 놀러 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처리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정숙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죠. 이제 이렇게 좀 건배하면서 술을 좀 드셨기 때문에 아마 술 기운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담사로서 그 상철님의 눈물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시청자들은 어머 저렇게 뼛속 깊이 체육인이라고 자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부장적이고 또 이렇게 쪼잔하게 속 좁게 뭐 속이 밴댕이 같이 좁게 뭘 저렇게 그 정숙 씨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삐지고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뜰 그 정도의 사람이었나? 속 좁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 상철님의 그 울먹거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또 오래 사셨잖아요. 29살에 가서 40 중반이 넘도록 사셨기 때문에 뭐 거의 20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충격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어요. 78년에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공부 끝나고 또 오래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칼처라고 그러죠. 이중 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 한국에서는 그 이중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른데 문화 충격을 받듯이 아마 상철 씨도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상철님도 그 보는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보지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아유 남자가 뭐 그 영수 씨하고 정수 씨가 얘기 좀 했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간 것도 속이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리고 정수 씨가 뭐 이렇게 막 건배사 하고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가부장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는 포커스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영화 속의 사랑을 좀 제가 지금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 좀 메모를 했어요. 이보다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영화예요. 199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에 주연이 누구냐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헬렌 헌트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강박증 환자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뭐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손을 한번 씻으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잭 니콜슨은 손을 씻는 그 강박증이 있었잖아요. 손을 뭐 계속 문을 한 번 만지면 또 와서 손 씻고, 그리고 그 손 씻은 비누를 딱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뭘 만지면 또 와서 손 씻고, 굉장히 심각한 강박증 환자였고 너저분한 걸 못 보고 길을 걸을 때도 잭 니콜슨은 그 라인 따라서 걷잖아요. 쭉 똑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이가 되도록 이제 사랑을 이제 못 해본 이제 그런 남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질적인, 제가 좀 메모한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신경질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좀 뒤틀리고 그리고 상당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강박증 증세가 매우 심한 남자였죠. 잭 니콜슨. 저는 이거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이게 아주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러한 공부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Abnormal Psychology 쪽에 공부를 할 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Abnormal Psychology 뭐죠? 이상 심리학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분이 어느 그 가벼운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그 웨이트레스 여성에게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 여성 이제 거길 자주 가다가 제가 그 영화가 아주 선명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또 어떤 여성이냐면 이 강박증세를 갖고 있는 깔끔한 이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막 생활이 너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살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는 이제 그런 여성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헬렌 헌트였죠 그때. 근데 그 사랑은 그저 다가온 것이 아니었죠. 그저 다가온 것이 아니었고 자신 안에 인간미를 느끼게 했죠. 이게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까다롭고 뭘 하나 만지면 가서 손을 씻어야 되고 길을 걸을 때 라인 따라서 걸어야 되고 그게 조금만 비틀리면은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그 여성에게서 사랑을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각기 다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속이 좁다, 밴댕이 속이다, 저 사람은 뭐 너무 가부장적이다, 저 사람은 뭐 저런 걸 가지고 정숙님의 저런 태도를 가지고 저렇게 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사라는 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의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이 대해서 이렇게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 상철님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난척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근데 정숙님은 이제 거기서 영상에 비춰진 것은 그랬어요. 뭐 평소에는 안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건배사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두가 앉아있을 때도 다 남자들 일어나서 자리 바꿔 그러고 완전히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제 그 기질적인 성향으로 봐서 정숙님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철님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사에 이제 본인이 큰 언니로서 맏언니로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쁘진 않죠. 그게 그분의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모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상철님은 모든 사람들과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대1로 자기와 데이트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이제 그런 말도 나왔고, 그리고 아니 뭐 자기가 왕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돈 있다고 돈 없으면 다 내게로 와. 대전에 오고 무슨 처리하기 힘든 이들은 다 나한테 이게 내가 처리를 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돌싱 10기 모두 건배 그런데 이렇게 상철 씨가 주머니에 팍 손을 넣고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미 상철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정숙님이 도가 넘치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님이 눈치를 채고 일어나서 우리 나가서 대화하자는데 대화 안 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3회까지 봤는데 이제 4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상철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 난척하는 그 태도를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뭐 고친다 그랬나요? 수정했나 그랬나요? 그런 형식의 말을 하셨죠, 상철님이. 저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미국 애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That's not your business.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너 남의 인생사에 개입하지 말고 그건 네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상철님이 그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그분이 데이트 갔다 와서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상철님이 또 싫었던 게 뭐냐면 영수님하고 영철 씨인가요? 영철 씨하고 현숙 씨하고 영자 씨가
2대1로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영철 씨가 그 현숙 씨에게 자기는 영자에게 첫인상 한 표를 드렸고 데이트 신청도 영자에게 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교통 정리를 한 것을 영자가 알고 영철 씨가 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숙님이 거기 지금 모여서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그 영자 씨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좀 살짝 째려보는 눈빛이 나왔어요. 살짝 째려보면서 영자한테 현숙이 너도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고 너도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다. 이게 모두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좋은 뜻에서 한 거예요. 좋은 뜻에서 우리가 식기 다 뭉쳐서 뭐 짝을 찾든 못 찾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뭐 이런 뜻이었겠죠. 건배사도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건데 상철 씨는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고 이제 거기서 뭐가 싫었냐면 아니 자기가 왕인가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남의 그 애정, 그러니까 그 이제 짝을 찾으러 왔으니까 서로 좋아하는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파트너가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 That's not your business 이제 그거죠. 상철 씨가 그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건배를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철 씨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상철 씨가 눈물을 흘린 그 의미는 뭐냐면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면 이혼을 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우울증으로 깊이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운전대로 틀어버릴까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우울증이 이제 깊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근데 그거를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신 분이 상철 씨 말고도 또 있죠. 영철 씨. 이제 영철 씨 영상은 제가 다음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몸을 만들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한 거 그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자기의 그 어떤 우울한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으로서 그걸 견뎠다는 걸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제2막에 짝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날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건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도 정숙 씨하고 자기가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거 전처에게서 느꼈던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상철 씨 말에 의하면 난척하는 것이 난 제일 싫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그런 걸 싫어한다고 분명히 인터뷰에서 말을 했고 정숙 씨에게도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전처가 변호사였는데 난척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정숙 씨가 도가 넘치는 그 상철 씨 눈에는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영숙 씨하고 또 영수 씨가 또 느닷없이 자기의 어떤 정숙 씨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받아주고 있으니까 정숙 씨는 또 좋은 뜻에서 받아줬을 거예요. 같은 출연 우리가 시키니까 자기가 이제 맏언니로서 뭐 누구를 다 이렇게 도닥거린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냥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상철 씨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만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질적인 궁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영상에 비춰진 것만 가지고는 기질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누구하고 누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드리기 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정숙 씨하고 상철 씨가 아주 안 맞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재혼까지 결혼까지 가려면
그 사랑의 감정을 깊이 서로가 느껴야 되는데 그 정숙 씨는 멋진 남자의 그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이제 같이 자녀를 키운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I like him이지 I love him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나는 그 사람이 좋아라는 뜻이지 나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해, 이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 좋아하는 그 it 그것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그 상철 씨가 근육이 있어서 만약에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뚱뚱해졌다. 그러면 그 상철 씨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해서 잭 니콜슨의 파트너인 여성 헬렌 헌트가 이렇게 강박증이 심한 길을 걸을 때 데이트를 할 때도 딱 그 줄 따라서 걷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성은 정반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깔끔한 결벽증이 있는데 이 여성은 그냥 아무데나 옷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고 방에 들어가면 막 너저분하게 어지러져 있고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성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왜냐? 이 여성이 제가 요즘 메모를 했는데요. 그 사랑은 그저 다가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 안에 인간미를 느끼게 사랑을 느끼게끔 해준 사람이 바로 그 헬렌 헌트였다는 거예요. 헬렌 헌트가 그 사랑을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여성한테 좋아한 건 아니고 자기의 그 어떤 음식을 오더할 때도 뭐 맨날 시키는 것만 시키고 이제 뭐 그런 장면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자신을 대해주는 그 캐롤, 거기서 여성의 이름이 캐롤이에요. 캐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말 힘든 그 어떤 성품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영화 속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해서는 그 헬렌 헌트가 이 잭 니콜슨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품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상철님하고 어쩌면 상철님은 그런 사랑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찾습니다. 모두가. 왜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과 만나야 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만, 근육만 보고 있다. 근육이 없어지면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잭 니콜슨은 헬렌 헌트의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도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막 길을 줄 따라서 걷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도 줄 따라서 걸어준다든가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숙님께서 정말 상철님을 정말 상철님을 좀 이렇게 소유하고 싶고 쟁취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 언니 노릇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짝을 찾으러 왔죠. 저는 그렇게 정숙님한테 따끔한 침을 놓고 싶어요. 정숙님, 짝을 찾으러 오셨나요? 아니면은 거기서 큰 언니 노릇하러 하고 싶어서 나오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영화가 생각납니다. Beautiful Mind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Abnormal Psychology를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이상 심리를 가진 그 주인공들의 영화를 뭐 거의 보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주연하신 분은 러셀 크로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주 명문대학의 스탠포드인가요? 명문대학의 수학과 물리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 혹시 안 보셨으면 이 두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고 뷰티풀 마인드 한번 좀 보세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뛰어난 두뇌와, 제가 메모를 했어요. 수려한 용모를 지닌 존 내쉬, MIT 교수였어요. MIT 맞아. MIT 대학의 교수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혔다는 거는 그 어떤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조현병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망상 증상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영화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내는 이 사람의 그 정신분열증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노벨 실제로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랑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뛰어난 두뇌도 학계에서 스타로서의 위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여성, 그러니까 이 주연의 러셀 크로우와 제니퍼 코넬리인데요. 그 조교로 이 사람의 조교로 있다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현병인데도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이 그냥 그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눈엔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 보이니까. 그래 누구하고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죽은 자살했던 친구하고도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도 당신 지금 누가 대화하고 있어요? 누가 보여요? 그거는 의사가 말했듯이 that's not real. 그거는 실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타나면 that's you're not real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죠. 너는 실제가 아니야. 꺼져. 썩 꺼져 이렇게 이제 그 의사가 그런 어떤 치료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영화가 생각나는데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 샤인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여성의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신분열증까지도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아내가 되는 사람이 당연히 교수를 못했죠.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러나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 정숙 씨는 이제 그 상철 씨를 만난 지가 지금 뭐 하루 됐나? 그 3화에서는 이틀째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내가 뭐예요? 지나치게 큰 언니 노릇한다거나 그리고 뭐 데이트하고 돌아온 애들 거기 연애에 참여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너 그러면 돼, 안 돼, 못 써, 뭐 잘해야 돼 이런 것까지 하는 그 모습에 상철 씨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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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가 바라는 여성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숙 씨 혹시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면 상철 씨를 상철 씨의 사랑을 쟁취하시고 싶다면 상철 씨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숙 씨는 좋은 뜻으로 하셨어요. 정숙 씨 같은 분이 어떤 모임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위기 메이커도 되고 또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릴 때는 이렇게 물꼬도 터주고 그래서 필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의 이런 부분을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남자가 속이 좁아? No, 그거 아니에요. 속이 좁은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한 것을 또 싫어하는 그것을 이제 상담학적으로 들어가서 그 상철 씨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사랑 환경 속에서 그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 외에도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이 그 정숙 씨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다시 그분의 아킬레스가 뭐냐면 척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상철 씨의 그 내면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유추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지만 상철 씨는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처도 난척하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얼핏 처음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근육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미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조금 외모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근육질의 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또 이렇게 술, 알코올, 그러니까 그 소주를 도매업을 하시니까 또 그런 사람들 세계에는 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건배 안 했던 상철 그리고 정숙 씨가 나가서 대화를 하자마자 그 대화를 거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철 씨는 이제 정숙 씨한테 이제 정은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숙 씨가 그날 잘못했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이 뭐 속이 밴댕이다 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단지 상철 씨는 그런 것이 싫은데 그 싫은 사람을 이제 확실하게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저런 모습? 그럼 난 아니야. 그래서 인터뷰 때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고 자기가 데이트할 때 쌈을 싸서 이렇게 먹이기도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평소에 제가 여성에게 쌈을 싸서 먹이고 뭐 이렇게 그 닭살 돋는 그런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끝나고 돌아가서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거슬렸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들 모인 데서 이렇게 막 대장처럼 막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만난 여성이 가장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여성이야. 어떡하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뭐 속이 밴댕이 같다 뭐 어쩌다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듯이 저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은 저도 싫죠. 그래서 말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싫어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피드백을 안 하는 사람. 그런 건 정말 제가 못 견뎌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그 행동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철 씨의 편이 아니고 뭐 정숙 씨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은 아니에요. 그냥 상철 씨가 그때 흘린 눈물의 의미는 상철 씨로서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방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상담사가 본 상철님의 눈물의 의미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숙 씨가 이걸 보시면 그 모르겠다 그랬잖아. 인터뷰할 때. 너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수 씨하고 좀 대화를 한 후부터 이렇게 쌀쌀해졌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정숙 씨의 너무 나대는 행동이 상철 씨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여성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 그리고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여자를 만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소리를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전 그렇게 봤어요. 앞으로 상철 씨에 대해서도 정숙 씨에 대해서도 또 영철 씨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더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이었습니다.